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69년 설립된 이후 반세기 동안 노조가 없는, 그러니까 무노조 경영을 해왔던 삼성전자에 노동조합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직원 몇 명이 가입한 소규모 노조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200명 넘게 참여합니다. 한국노총에도 처음으로 가입하는 삼성전자 노조는 이번 주 토요일 공식 출범합니다. 첫 소식 정성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경기 화성공장 정문 앞에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그제 설립총회를 했고 어제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입 의사를 밝힌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200명 정도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노조가 설립되는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3개의 노조가 설립돼 있지만 앞선 노조들의 경우 인원이 30명이 채 안 돼 유명무실한 상황. 하지만 이번에 만들어지는 노조는 제법 많은 노동자가 참여하고 특히 양대 노총 가운데 하나인 한국노총에도 가입합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지난 2013년 민주노총에 가입했지만 본사 노조가 양대 노총 중 한 곳에 가입하는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LG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다양한 전자업종의 노동자들과 함께함으로써 삼성전자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숫자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토요일인 오는 16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어 같은 날 한국노총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에도 참가하면서 노동운동에 본격적으로 합류합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삼성그룹은 이병철 선대 회장 이후 이건희, 이재용 이렇게 3대를 거치면서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한 회사 안에 노조를 여러 개 만드는 게 허용된 지난 2011년 이후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AS 협력사에서 노조를 만들기도 했지만 그룹 차원에서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 한 혐의가 검찰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또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3개 노조가 설립 인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그 구성원이 모두 합쳐서 수십 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립될 삼성전자의 4번째 노조가 사실상 삼성전자의 첫 노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김도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고도 성장기를 지나며 노동자의 권리가 중시되면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와 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작업 환경, 이때마다 다른 기업보다 좋은 근로 조건과 복지를 강조하며 무노조 원칙을 고수하려 했던 삼성이지만 최근 노조 활동을 방해한 불법 행위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며 더 이상의 명분을 잃었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에선 양대 노총에 가입한 첫 노조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파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관계와 경영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향후에 큰 노총 산하 노조로서 조합원 숫자도 상당히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삼성전자의 첫 번째 노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경영계에선 노조 규모가 확대되면 삼성의 경영에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새로운 노사관계를 통해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위상을 회복할 기회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김도균입니다. 이번엔 홍콩 시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시위대를 향해서 실탄을 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복수하겠다는 외침 속에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은 격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송욱 특파원 리포트 보시고 바로 현장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우산을 든 홍콩 시위대가 무장한 경찰을 향해 전진합니다. 홍콩 도심도로를 점령한 시위대는 복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난주 시위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차오7옥을 추모하고 어제 경찰의 시위자 총격을 규탄하는 겁니다. 연이어 발생한 두 사건으로 고조된 시위대의 분노는 경찰과의 격한 충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교 안에서까지 차량이 화염에 휩싸이고 최루탄과 화염병, 벽돌이 난무했습니다. 시위에 도심 기능도 마비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철로에 돌을 던져 열차 운행을 방해했고 승객들은 지하철 끊긴 출근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초중고교들까지 상당수 휴업에 나섰고 많은 상점들은 시위를 피해 문을 닫았습니다.
SNS를 통해 경찰이 임신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는 영상이 퍼지면서 시위대를 더욱 분노케 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무려 260명을 체포한 경찰은 시위대가 시민 몸에 불을 붙인 사건과 도심 마비 시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呢啲暴徒嘅行為已經係遠遠超過乜嘢爭取訴求。 어제 복부에 총을 맞은 21살 시위 참가자는 상태가 나아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이 남성을 불법 집회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럼 홍콩 현지에 있는 송욱 특파원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송욱 특파원, 우리와 1시간 차이가 나는 홍콩도 이제 밤 10시가 가까워졌는데 뒤에 사람들이 좀 보이네요. 송 특파원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요? 네, 저는 홍콩 중문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 중문대 학생들은요, 대학 안으로 진입하려는 그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후문 쪽에선 현재 경찰이 연달아서 최루탄을 쏘고 있고요. 학생들은 바리케이트 그리고 화염병으로 이를 막고 있습니다. 마치 준전시처럼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최근 경찰 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가 큰 상황이라서 충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시위 상황이 격해지고 있다는 게 여기 한국에서도 느껴질 정도인데 그 내용을 중국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겠죠. 네, 중국 외교부는 어제 경찰 총격 사건에 대해서 법에 따라 처리한 거라면서 경찰을 주둔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요, 필요하다면은 그 기본법에 따라서 무장경찰과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이 홍콩 경찰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관영 매체가 군대 투입론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4개월 만인데요.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문제를 총괄하는 한정 중국 부총리가 홍콩과 인접하는 그 하이난성 시찰에 나섰는데요. 홍콩 사태를 인근에서 진두지휘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분위기를 보면 뭐 시위대나 홍콩 당국 어느 쪽도 물러설 것 같지 않아서 앞으로 상황이 좀 더 걱정이 됩니다. 네, 경찰과 시위대의 폭력이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악순환을 막을 계기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중, 반중 시민들 간의 그 대립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군대 투입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도 매우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24일 홍콩에선 구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송화법 사태 이후에 선거가 불리해졌기 때문에 친중 진영이 일부러 과격 시위를 유도해서 선거를 연기하려 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캐리람 장관이 오늘 선거 연기설을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24일에 예정대로 치러진다면 그 선거로 나타난 민심이 현 사태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간인 통제선 안에 쌓아뒀던 죽은 돼지 4만 마리에서 핏물이 나와서 주변 강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오염된 물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급하게 돼지를 살처분하긴 했는데 그걸 묻을 곳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먼저 박찬범 기자입니다. 철조망 너머 수만 마리의 돼지 사체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돼지 사체가 트럭 짐칸에서 부패해가고 여기서 새어나온 핏물이 하천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수도 문제가 농민들도 있으니까 앞에서 농민들도 밭에서 일도 하고 하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2건이 확진된 경기 연천군은 사육돼지 16만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이 가운데 4만 7천여 마리가 민통선 내 군부대 부지에 쌓여 있었는데 그제 폭우로 인해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오염수가 어디까지 퍼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매립지에서 2km 정도 떨어진 하천도 침출수와 소독 약품이 섞인 탁한 거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다가 눈이 온 줄 알았어요. 발견된 시각이 온통 빨갰으니까 이게 밤사이에 흘러서 아마 그 상수원까지 아마 취수장까지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역당국이 매물지를 마련할 대책 없이 살처분 조치를 서두르면서 지자체는 돼지 사체를 그대로 쌓아둘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기일도 너무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 짧게 좁혀오는 거예요. 제작하는 시간보다 살처분해서 옮겨오는 그 물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유출 사고가 난 매물지에는 아직 2만여 마리 돼지 사체가 쌓여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이 오염된 물이 사람들이 먹는 물로 쓰는 상수원까지 흘러 들어갔느냐 하는 겁니다. 당국은 급히 물길을 막은 뒤에 주변 하천의 수질 검사에 들어갔는데 괜찮을지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돼지 사체에서 나온 침출수가 유입된 하천은 임진강의 지류인 막어천,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임진강 본류까지는 약 16km 떨어져 있습니다. 연천군은 오늘 이 막어천의 물길을 막은 뒤 18톤가량의 침출수를 뽑아내 처리했습니다. 또 매몰지 주변 모든 하천에 대해 수질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침출수 유입 지점과 상수원 사이 거리가 멀고 침출수 양도 많지 않아 식수 오염 우려는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물이 흐른 게 고여 있는 이제 풀 같은 데 걸려갖고 이제 고여 있는 건데 흐르는 양도 거의 뭐 자세하고. 하지만 주민들은 먹는 물이 오염되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썩은 물이 많이 내려오고 저 같은 경우는 임진강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여기서 물이 흘러가가지고 이제 임진강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연천군과 인접한 파주시는 임진강에서의 취수를 중단하고 팔당 상수도로 대체해 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 전염병 유행 때마다 살처분 부작용은 되풀이돼 왔습니다. 일괄적으로 수매후 살처분을 정책을 택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몇 개 농장이라도 살려서 우리 축산인들이 막아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농식품부는 민통선 안에 돼지 사체들을 내일까지 매몰하고 모든 매몰지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수원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틀이나 지나 입장을 내놓아 뒷북 대응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네, 우리나라 2위의 국적 항공사 아시아나 항공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7개월 가까이 이어진 인수전 끝에 현대산업개발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육상과 해상 그리고 항공 분야의 이동수단을 모두 아우르는 회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9조 원이 넘는 아시아나의 부채가 부담으로 꼽힙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할 후보로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됐습니다. 입찰 가격으로 애경보다 1조 원가량 높은 2조 5천억 원을 써내 경쟁자들을 압도했다는 평가입니다. 건설을 주축으로 면세점, 호텔 등 사업 분야를 넓혀가던 현대산업개발이 국내 2위 국적항공사의 새 주인 후보가 된 겁니다. 정몽규 회장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통해 첨단 이동수단을 뜻하는 모빌리티 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항만 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육상이나 해상 그리고 항공 이런 거를 뭐 앞으로 좀 더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정 회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5째 동생인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아들입니다. 재계에선 현대자동차 포니 신화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정세영 회장이 자동차 업계를 떠나야 했던 아쉬움이 정몽규 회장의 항공사 인수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몽규 회장은 면세점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면서도 항공 안전을 중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에 비상 착륙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 안전 문제가 저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다만 아시아나 항공 부채가 9조 원이 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적잖은 부담이 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그 매출 감소를 방어할 만한 어떤 중요한 자산의 투자 이런 게 좀 필요했다고 보여지는데 해보지 않은 비즈니스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리스키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인수를 위한 본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연내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SBS 한승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공소장에는 딸이 입시에 떨어지자 정경심 교수가 각종 증명서와 상장을 추가로 만들고 또 문구를 바꿨다고 적혀 있는데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사실과 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섞여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2013년 3월 딸 조모 씨가 차의과대 의전원에 탈락한 뒤 정 교수가 서울대 의전원 입시를 앞두고 각종 서류를 추가로 위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차의과대 의전원 입시에는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만 제출했는데 입시에 떨어지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새로 만들어 넣었다는 겁니다. 부정 발급받은 키스트 인턴 증명서도 당시 성실하게 참여했다는 문구를 추가해 새로 위조한 것으로 봤습니다. 딸의 입시를 위해 맞춤형 조작을 했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워드 프로세서와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 임의로 문구를 써놓고 직인을 삽입하는 수법으로 허위 서류들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뒤 동생과 단골 헤어 디자이너 등 3명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790차례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도 23차례 차명 거래가 이뤄졌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까지 차명 거래가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엔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이 섞여 있다며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또 버는 돈이 많지 않은데도 비싼 집을 사들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집을 산 돈이 어디서 난 건지 또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고작 3살인데 서울에 집 2채를 갖고 있는 A양. 아버지가 준 현금으로 집을 사들이고 세입자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은 할아버지가 대신 내준 뒤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등 탈세 혐의가 짙은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그리고 일부 광역시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다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과세 정보와 주택 구입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집중적으로 비교 분석해 의심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특히 수입이 적은 20, 30대가 부모 등의 도움으로 고가 주택을 산 사례가 많이 적발됐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165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미성년자도 6명이나 됐습니다. 본인의 자금 원천은 물론 필요시 부모 등 친인척 간의 자금 흐름과 사업자금 유형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계획이며 이런 세무조사는 집값 과열을 자시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 조달 계획을 제대로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탈세 의심이 가는 부동산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어 세무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종합편성 채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MBN 회사 법인과 그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MBN이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서 임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약 550억 원을 차명 대출받았다고 보고 MBN 회사 법인과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대환 MBN 회장은 의혹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왔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패스트트랙 검찰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감사 끝나면 검찰에 나가겠다고 말해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내일 검찰 출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과 일정 조율도 거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줄곧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해왔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모든 사안은 제 책임입니다. 원내대표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검찰 조사에선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가 불법적인 사보임, 즉 위원 교체에 의한 것으로 물리적 저지는 정당한 정치적 저항이었다는 논리를 펼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은 모두 60명인데 그동안 검찰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최입의 의원 감금 등 물리적 증거가 뚜렷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 기소로
내년 총선 출마를 못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도 팽배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내일 나 원내대표 조사 이후에 추가 소환에 나설지 확보된 증거로 기소 대상을 결정할지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다음 달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한국당은 강행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독도 근처 바다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한 지 13일째인 오늘 실종된 박단비 구급대원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그리고 헬기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독도의 CCTV도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캄캄한 어둠 속으로 소방 헬기 한 대가 내려앉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며 응급 환자를 싣고 다시 날아오르는 헬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독도 경비대원들이 다급하게 뛰쳐나옵니다. 이륙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헬기가 추락한 겁니다. 급하게 CCTV를 움직여보지만 헬기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3일째인 오늘 수색당국은 헬기 동체로부터 남쪽으로 3km 떨어진 해상에서 새내기 박단비 구급대원의 기동복을 입은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세 번째 실종자를 수습한 지 엿새 만입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추가 수습 소식에 실종자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올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밝은 모습으로 구급 활동에 나섰던 씩씩한 딸을 떠올리던 어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자랑했던 거 진짜 알고 있지?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딸 가슴에다 묻고 있을게. 우리 담비야 사랑해. 수색당국은 수습한 시신을 동산병원으로 이송하고 지문과 DNA 대조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실종자가 발견된 위치를 중심으로 수색구역을 재설정하고 밤사이 집중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에 제작진 2명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회사의 고위 관계자인 CJ E&M 신형관 부사장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신 부사장을 포함한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5일 CJ E&M 신형관 부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작 의혹에 휩싸인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신 부사장은 현재 CJ 음악 콘텐츠 부문장으로서 프로듀스 시리즈를 포함한 오디션 프로그램 총책임자입니다. 경찰은 투표 결과 조작에 CJ E&M의 조직적 가담 여부, 특히 신 부사장을 포함해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신 부사장을 입건했다면서 혐의가 있는지는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부사장 외에도 기획사 관계자 등 이번 의혹과 관련돼 입건된 사람은 10여 명에 달합니다. 신 부사장은 앞서 구속된 김모 PD와 오디션 프로그램 시초로 불리는 슈퍼스타 K 시리즈를 총괄했습니다. 경찰은 슈퍼스타 K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고 프로듀스 전 시리즈와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이돌 학교에 대해서만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구속된 담당 안모 PD와 책임 김모 PD에 대해선 모레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최근 골프 치는 모습이 공개된 전두환 씨가 5.18 관련 재판에는 어제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두환 씨 집 앞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최희원 기자입니다. 전두환을 지금 당장 구속하라! 구속하라!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전두환 씨 사진이 붙은 허수아비를 앞세우고 행진합니다. 전두환은 나와서 유족들한테 사죄하라! 지난 5월 법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허가한 뒤 전 씨는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최근 골프 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오늘 열린 항의 집회에도 100여 명이 참여해 전 씨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신체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주 말짱하고 노력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세워서 광주 시민들의 억울한 한을 풀고
참가자들은 항의의 뜻으로 골프채를 든 허수아비에 불을 붙이려 했지만 경찰이 소화기를 뿌리며 제지해 전 씨 집 앞 좁은 골목이 소화 분말로 가득 차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다음 달 16일 전두환 씨의 불출석 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39년째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전 씨를 진실의 법정에 불러 세울 수 있을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SBS 제이원입니다. 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낙하산을 펼치는 남성의 모습. 영화 속 장면이 아니고요. 스릴을 즐긴다는 러시아인들이 부산의 초고층 빌딩에서 실제로 뛰어내리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이들은 해운대에 있는 100층이 넘는 건물 LCT를 목표로 하기도 했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초고층 건물 옥상에서 한 남성이 뛰어내립니다. 뒤이어 뛰어내린 또 다른 남성은 땅에 무사히 도착한 뒤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이들은 제 뒤에 보이는 40층짜리 건물에서 뛰어내려 이곳 마트 주차장으로 착륙했는데요. 두 건물 사이에는 교차로가 놓여 있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러시아인인 30살 A씨 등 2명은 다음 날에도 해운대의 한 호텔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시민들에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순찰 돌 때도 열고 들어가잖아요. 입주민들이 운동하실 때 그때 외에는 전부거든요. SNS에 스스로를 도심 옥상 등에서 뛰어내리는 극한 스포츠를 즐기는 예술가로 소개하는 이들은 지난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왔습니다. 400m가 넘는 LCT 건물에서 뛰어내리려다 엘리베이터 운영이 안 돼 포기했습니다.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했습니다. 본인들은 한국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줄 알고 했다라고 변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한 고층 건물에서도 뛰어내렸다 구금된 적이 있습니다. 또 경찰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낙하한 이들에게 항공안전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미군 합참의장이 우리나라 방문을 앞두고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전하는 말을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해석되는데 열흘 뒤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밀리미 합참의장은 한국과 일본 순방에 나서면서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 주일미군을 보면서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하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나라는 부유한 나라인데 왜 스스로 지킬 수 없을까라는 질문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간접화법이긴 해도 미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동맹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임명권자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그대로 답습한 걸로 보입니다. 동맹은 이불 같은 존재며 주한미군은 미국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막아섰던 전임 군 수뇌부 매티스 국방장관, 던퍼드 합참의장과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밀리 의장은 오는 22일 끝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도 거듭 압박했습니다. 한미일이 떨어지면 중국과 북한만 이익이라고 했고 아베 총리와 만나 논의한 뒤에는 협정 종료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부담을 주더라도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엮어 최대한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의도는 모레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수뇌부 간의 군사안보협의회에서 파상공세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